상전 벽해, 뽕나무 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심하게 변함을 뜻하는 말인데 최근 남북 관계를 보면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전쟁 분위기가 감돌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훈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되기까지 수막혔던 과정들을 돌아보고 이번 접촉 타결의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를 김경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동원훈련 반갑습니다.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동원훈련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면 굉장히 남북 간에 굉장히 숨막히는 그 긴장 상태가 고조됐었는데 실제로 전방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전 동원훈련이다 보니까 동원훈련은 그렇죠, 후방이구나. 아닙니다. 그 고양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날 도발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지난 목요일입니다. 났었는데 굉장히 좀 지연 복귀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번 그 남북 협상이 사실 뭐 협상이라는 말보다는 그 긴박했던 상황을 어찌 보면 이 고위급들이 접촉을 초기에 시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의 회담까지 갈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CCTV를 통해서 이 남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간을 관전을 하고 또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실상 전령을 서로 보내면서 오갔는데 뭐 그 정말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시도한 것을 방불케 한 이런 협상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나 뭐 그 전체 그 많은 서구 언론까지 급히 우리나라 이 남북 관계의 소식들을 급히 타전을 했는데 대부분 뭐 환영한다는 의사였고 무엇보다 군사적 충돌의 이 가능성들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첫날인데 북한의 이 아주 큰 선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겨주지 않았느냐. 물론 이 협상의 그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여전히 뭐 그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여하튼 뭐 여야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 국무부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뭐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뭐 화해 무드를 타고 있는 이 한반도에 또 역시 그 미국은 또 한마디 더 추임새를 거둔 게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추임새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목을 받은 큰 사건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그렇게 구상했던 만큼 그 말씀을 사실상 임기 지난 2년 반 동안 오늘로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업적이 없던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오늘 새로운 임기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여튼 뭐 대단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 긴장 관계가 이 며칠간의 이 일정 동안 이 보수 세력들이 뭐 굉장히 그 확실하게 결집을 했고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로 40%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화자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아침에 조간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많이 통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그 뭐 가장 뭐 지금까지 뭐 성과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통했다는 말로 지금 계속해서 조간에서는 특히 보수 일간지에서는 통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했었는데 근데 이번 여러 합의 6개의 합의 사항이죠. 네. 그 합의 사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북측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쨌든 자신들의 뭔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감 표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각 분야별로 또 각 그 행위 주체별로 정치 주체별로 이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 상당히 이제 깨달은 그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그 북한이 과연 그렇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의 그런 행위를 벌였느냐.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문재인 대표가 김관진 실장이 그 청와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남북 그 고위급이 그 합의한 그 이 공식 그 문서를 보면 사실상 합의되지 않은 그 문안에 대해서 그 안보실장이 너무 왜곡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 왜곡
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런 것이 또 묘하게 시각차를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나오는 대목이고, 뭐 중요한 것은 그 아베다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득불 뭐 사실상 사과는 아니었지만 마치 그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측면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군사적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뭐 그 사과나 재발 방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이렇게 이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그 무박 4일 동안에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그 단호한 원칙을 철회하면서까지 양측이 대화 분위기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아마도 현 정부 내에서는 이것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차후에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얼핏 들리기로는 굉장히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이 그 협상 테이블에 처음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처음 이뤄졌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지난 2000년 그 뭐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문이 6.15 선언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나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마냥 기다리는 전략을 택해왔고,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강경한 태세로 일관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대화 국면으로, 유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때문에 이 남북 협상 과정에서의 뭔가 저울이라 그러죠. 뭔가 균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부 여당 내에서도 다분히 이번 이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데, 그 온도차가 다른 분들의 주장은 너무 북한 쪽에 끌려가지 않았느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은 그 대외적으로 이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을 잘 채택하고, 굉장히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신들이 주도권을 좀 취하는 형태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한쪽에서는 대화를 제스처를 취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양면 작전을 구사를 했는데, 그 지난 20일 서부전선에서 포격이 일어났을 때 그 김한건 그 대남비서가 대화 제스처를 우리 측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바로 그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관계는 오히려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확대 해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뭐 상공에서는 F-15, F-16이 무력 시위를 강행했고, 또 뭐 그 미국이 자랑하는 핵 잠수함까지 사실상 출몰할 태세로, 물론 선언적인 그 입장을 취하고는 말았지만, 그것이 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이런 상황이 도래했고, 북한에서도 준 전시 이 상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팽팽하게 양측이 맞붙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마치 그 일본의 아베를 통해서 뭐 우리는 뭐 사과를 받아냈다, 그리고 차기 내각도 충분히 그 이전 내각의 사과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이 유감 표명을 사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 향후 재발 방지라든지, 뭐 문재인 대표도 이것을 지적을 했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그 일각에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맞춰졌는데, 뭐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기보다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6개 그 서로 합의문을 통해서 도출한 것도 뭐 상당히 상식적인 일이고,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뭐 그 6개의 조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살펴볼게요.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 6개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죠. 유감 표명을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제 점심 때부터 12시부터 중단한 내용. 네, 전원을 그리고- 내렸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준 전시 상태 말씀 주신 대로 그다음에 앞으로 이 적십자죠. 이 실무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교류의 활성화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내용들은. 뭐 그 남북 체육회담이라든지 또 뭐 그 남북 간에 그 상당히 해야 할 그 역할들이 좀 많은데 뭐 그 대북 그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작가들 그 남북 예전에는 뭐 김대중 정부나 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많은 네. 그 문화적 인물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리고 민간 교류라고 하는 건 뭐 또 중요하게 보면은 우리가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근데 이것은 뭐 사실상 그 뭐 오이사 조치가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이것도 그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 민간 교류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DMZ의 평화 공연을 조성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뭐 북한도 이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립지대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너무도 당연한 그 합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남북관계 앞으로의 그런 일정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DMZ 평화공원 일정이라든지 여러 뭐 지금 다양한 채널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이 개선에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작용할 것이라는 지금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뭐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얘기했지만은 이 북한과 서로 이 그 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근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뭐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뭐 이제 뭐 의사 조치 뭐 해제라든지 또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북한이 극구 반대하는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뭐 향후 노동장 창건일 뭐 위성 발사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뭐 발사를 감행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뭐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력 대치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이 한반도에 상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 이를테면 이산가족의 상봉도 정례화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그 남북 간 6.15 그 회담 이후에 협상이 남북 간에 협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정부가 와도 그 말을 뒤바꾸지 않는 그런 정례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아직도 그 전쟁 상태, 휴전인 것이지.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지난 1948년 7월 29일 그러니까 지난달 7월 29일은 정전협정이 된 지 우리나라가 만 67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그 전 세계가 우리나라 그 판문점을 그 관광 상품으로 규정할 정도로 서로 오갈 정도로 부끄러운 이 분단 70년을 맞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에 사인을 한 주체가 북한과 미국, 중국이었다라는 거. 네. 우리 그 남측은 전혀 당사국이 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참으로 서글픈 것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 미국이 평화협정을 뭐 정말 반대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전 세계적으로 싸움꾼이고 전쟁광이라고 그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 그 화해의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 말씀처럼 통일대박이 실현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이 남북 평화 이 통일의 행위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